You know, they don't pay very much for military, and the reason they don't pay much is they assume that we're going to protect them. They have a very small military. They rely on our military. We basically protect Canada. We've made major investments in defense in recent months. We're committed to accelerating that. He looks to build new security relationships that are outside of our relationship with the U.S. Some other countries are also reviewing their contracts to buy these very expensive fighter jets from the U.S. over trade concerns. Mark Carney is committed to hitting the NATO 2% of GDP on defense spending target. They've committed to make more in Canada. 방위 및 지정학계는 국경을 넘어 미국 군사산업의 심장부를 강타한 발표로 뒤흔들렸다. 워싱턴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최신형 전투기 구매를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 제조사와는 아니다. 돈과 신뢰의 향방이 바뀌었다. 계약은 유럽 컨소시엄과 아시아 파트너들에게 돌아갔다. 이 반전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한 나라가 수십 년간의 전통을 깨고 미국 최대 방위 기업들의 제안을 외면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분석가들에 따르면 그 답은 수개월간 고조된 마찰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알루미늄, 철강, 항공우주 부품에 부과한 관세는 깊은 균열을 만들었다. 이는 미국 일자리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제시되었지만 이제는 항공기 그 이상을 상징하는 전략적 계약을 잇는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전투기 제조가 아니다. 동맹국에 무기를 공급하는 미국의 이미지 자체가 걸려 있다. 전례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역사적인 방위 협력국인 캐나다가 파괴 불가능해 보였던 유대를 끊기로 선택한 것이다. 오타와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카메라 앞에서 공식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캐나다 당국자들은 국가 방위의 미래가 몬트리올의 공장들과 협력하여 구축될 것이며 유럽 파트너들이 공급하는 엔진과 아시아에서 오는 전자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워싱턴에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 캐나다의 안보는 예측 불가능한 정책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일상적인 협상을 예상했을 뿐 완전한 거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한다. 충격은 권력의 복도를 가로질러 노동자들에게까지 전해졌다.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는 로키드 마틴 직원들이 조립 라인에서 이 소식을 접했다. 보인기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지탱하는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절망적인 분위기다. 온 가족이 이 계약들에 의존하고 있다. 갑자기 확실해 보였던 것이 사라져버렸다. 미국에서는 초기 추정치에 따르면 캐나다의 결정만으로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멀게만 느껴졌던 정치적 분쟁이 이제 문 앞에 다가온 탓에 2만 개의 인생이 위협받고 있다. 같은 장면이 여러 주에서 반복되고 있다. 미주리주에서는 지역 공급업체들이 문을 닫을까 두려워한다. 미시간주에서는 전투기 부품을 제조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워싱턴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린다. 텍사스주에서는 시장들이 답변을 요구한다. 워싱턴주에서는 전문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불확실성에 시달린다. 우려되는 것은 대량 해고, 공장 폐쇄, 전 지역사회의 전망 상실이다. 수세대에 걸쳐 미국 방위산업은 서방 안보의 중추로 여겨져 왔다. 미국 땅에서 생산된 항공기는 기술뿐 아니라 위험을 상징했다. F-16, F-17, F-35. 이 이름들은 권력의 아이콘이 되었다. 이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 동맹국이 이 순환을 깨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타와에게 경제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파트너에 의존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수십 년의 전통을 포기하더라도 다각화하는 것이 낫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 내에서는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 고위 장성들은 이미 동맹국들을 멀리하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무차별적으로 부과된 관세가 군사 협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가 아닌 미국 땅에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늘날 이러한 경고들은 거의 예언처럼 들린다. 그리고 신호는 캐나다에서 그치지 않는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한국 모두가 캐나다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에 가장 가까운 이웃조차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은 왜 못하겠는가? 이것이 도미노 효과의 시작일까? 분석가들은 그렇다고 믿는다. 캐나다 계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는 수십억 달러가 미국 주출을 떠나 외국 공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더 이상 자동적인 선택이 아닌 다극적 방위 시장의 시작을 의미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 사건을 자국 산업의 쇼케이스로 전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유럽 항공 컨소시엄 경영진들은 전략을 숨기지 않는다. 캐나다에서의 승리를 신뢰성, 낮은 비용, 워싱턴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들리는 움직임이다. 특히 수십 년간 상호 운용성이 미국 제조사들의 계약을 보장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어온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제 이러한 논리는 힘을 잃었고 협상장은 이전에는 부차적으로 여겨졌던 대안들에게 열렸다. 놀라운 점은 캐나다의 대담함뿐만 아니라 이 결정이 다른 국가들에서 정치적 농어로 빠르게 부상한 속도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이미 의원들이 유럽의 자율성에 관한 논의에서 오타와의 사례를 인용하고 있다. 서울과 도쿄에서는 국방 전문가들이 위험 감소를 위해 다각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경고한다. 호주처럼 전통적으로 워싱턴과 동맹을 맺어온 국가들에서도 캐나다의 사례는 무시할 수 없는 선례로 분석된다. 전환점은 이렇다. 이전에는 위협으로 여겨졌던 다각화가 이제는 방패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내부에 전례 없는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처음으로 집단 안보가 미국 산업에 대한 의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에 대한 여지가 생겼다. 워싱턴에게는 이는 정치적 지진과 같다. 20세기 내내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불렸던 미국의 합법성이 적들이 아닌 동맹국들에 의해 의문시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신뢰에 기반한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일격이다. 신뢰는 일단 깨지면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렵다. 한편 그 여파는 전략적 원자재 시장에도 미친다. 전투기 제조에는 알루미늄, 티타늄, 희귀 원소가 필요하다. 캐나다의 방향 전환으로 호주 광산, 스칸디나비아 재련소, 아시아 공급업체들이 점유율을 확대하는 반면 미국 생산자들은 수요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유럽 공급망 관련 기업들의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는 계약 재분배가 이미 글로벌 무역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지정학 전문가들은 방위 산업에서 입지를 잃는 미국이 단순히 일자리나 계약 손실만을 겪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한다. 수십 년간 미국 항공기를 구매하는 것은 정치적 유대, 독점 기술 접근권, 국제 위기 시 협력 관계도 함께 구매하는 것이었다. 이제 이 유대는 약화되고 있다. 캐나다 같은 국가들이 워싱턴에 의존하지 않고도 군대를 현대화할 수 있다면 미국의 군사 동맹 조건을 좌우하는 능력은 약화된다. 이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권력 문제다. 배후에서는 캐나다의 결정이 더 광범위한 재편의 총매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함대 교체를 계획 중인 폴란드는 유럽 제조사들과의 대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전투기를 찾는 일본은 이미 비미국 플랫폼을 포함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브라질과 인도처럼 서구의 전통적 영향권 밖에 있는 국가들조차 이번 사태를 워싱턴과의 협상에서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한 기회로 보고 있다. 무역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된 일이 방위 산업 전체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도미노 효과로 번질 수 있다. 심리적 차원도 있다. 미국의 자부심은 항상 기술 및 산업 리더십에 기반해왔다. 다른 어떤 국가도 첨단 방어 시스템 생산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확신은 정치적 서사, 선거 캠페인, 공식 연설을 뒷받침해왔다.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여겨지던 국가가 선택지 중 하나로 취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군사 분야에서는 국방부가 수년간 상호 운용성 원칙을 적용해 동맹국들이 장비, 훈련, 유지 보수를 공유하도록 해왔다. 이러한 통일성은 합동작전을 단순화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그러나 캐나다가 유럽산 항공기를 자국 함대에 통합한다면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 훈련을 조정하고 매뉴얼을 수정하며
부품을 중복 생산해야 할 것이다. 운영상의 조화는 파편화된 모자이크로 대체될 수 있다. 미국에게는 이는 국제 위기 상황에서 동일한 권한으로 군사적 대응을 조정할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위 산업에 의존하는 주초의 의원들은 이미 백악관을 압박하며 정부가 강경한 무역 정책으로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역적 이익과 도널드 트럼프의 민족주의적 수사 사이의 괴리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시장, 주지사, 노동조합은 공장 폐쇄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방위 계약이 하룻밤 사이에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번 잃은 계약은 수십 년이 걸려야 되찾을 수 있다. 캐나다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는 단순히 계약 손실이나 경제보고서 속 천문학적 숫자로만 요약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에 직접적으로 의존해 살아가는 도시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구체화된다. 각 통계 뒤에는 가족들, 동네 전체, 그리고 지역 서비스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이들은 지리 정치적 단절의 무게를 지갑과 일상에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는 매일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장기 계약으로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확신을 안고 출근했다. 오늘날 같은 입구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 다음에 일자리를 잃을 사람은 누구일까? 모기지, 건강보험, 학비는 어떻게 낼까? 질문은 답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는 휴식 시간에 노동자들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제공하던 모퉁이 식당이 이제 텅 빈 테이블을 마주하고 있다. 가게 주인은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요약한다. 나는 비행기를 만들지 않지만 그것으로 살아간다. 계약이 줄어들면 손님도 사라진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내 수입도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여를 드러낸다. 단순히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장에 의존하는 모든 공급망, 운전사, 제빵사, 교사, 정비사, 서비스 제공자의 문제다. 산업의 심장이 약해지면 사회 전체가 병든다. 워싱턴주에서는 엔지니어와 전문 기술자 가족들이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아버지들은 대량 해고 가능성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지사은다고 말합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믿고 항공우주공학 분야를 선택한 대학생들은 이제 눈앞에서 축소되는 듯한 시장에서 자신들의 자리가 있을지 의문을 품습니다. 배신감에 사로잡힌 느낌입니다. 일자리 보호라는 말을 믿었지만 조립 라인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무역 전쟁의 첫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그 영향은 대형 공장이 있는 도시를 넘어 확산된다. 미국 내륙에 흩어진 소규모 지역사회에서도 하청업체들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 오하이오주의 한 전투기 엔진 부품 공장은 주문량이 급감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알루미늄 생산업체는 목적지 없는 차에 가득 찬 창고를 바라보고 있다. 대형 계약 하나가 무산될 때마다 수십 개의 소규모 기업들이 숨이 막힌다. 연쇄 효과는 이렇다. 주문 감소, 교대 근무 감소, 임금 감소, 지역 소비 감소. 생산망의 각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마다 산업 경계를 훨씬 넘어서는 파장이 일어난다. 캐나다에서는 이 결정이 자부심과 우려가 섞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자부심은 관세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자율성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현지 노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몬트리올에서는 공장들이 유럽 및 아시아 파트너들이 공급하는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캐나다 기술자들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회에 열광하지만 변화가 새로운 적응 과제를 가져올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에게는 꿈과 같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어둠 속으로의 도약이다. 일상생활도 이러한 양면성을 반영한다. 캐나다 가정들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결정의 영향을 논한다. 일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환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미국산 생필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경제적 보복을 우려한다. 이 논쟁은 정치인 사무실이나 전문가 칼럼에 국한되지 않는다. 거실, 학교 복도, 술집 테이블을 가로지른다. 동네 상권, 식료품 가격, 성장 전망. 모든 것이 이론상 전투기만 관련된 선택이었지만 모든 방향으로 파급되는 결정과 연결되어 보인다.
미국에서는 규모의 경제 상실로 제조업체들이 고정 비용을 더 적은 수량으로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항공기당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결국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세금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다. 이미 생활비 상승에 시달리는 노동자들과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처하는 가정들은 이제 정부 자체를 위한 더 비싼 전투기 비용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아이러니한 점은 미국인의 주머니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정책이 오히려 그 주머니를 더 비울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디트로이트에서는 과거 위기를 겪은 도시답게 이 소식이 씁쓸한데 자비로 받아들여집니다. 주민들은 자동차 산업의 붕괴를 기억하며 이제 항공우주 산업에서 역사가 반복될까 두려워합니다. 한 은퇴한 노동자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일자리는 안전할 거라고 했어요. 아무도 우리를 뒤에 남겨두지 않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나는 그 영화를 이미 봤어. 그리고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어. 그러나 이 순간 미국인과 캐나다인을 하나로 묶는 요소가 하나 있다. 특정 계약을 넘어 신뢰의 유대를 재구성하는 더 큰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는 인식이다. 권력의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평범한 노동자들은 글로벌 이해관계의 게임에서 버려지는 부품처럼 느껴진다. 그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결정들이 가장 대응할 여력이 없는 이들에게 눈사태처럼 덮쳐오는 세상에서 자신들에게 정말 자리가 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인간의 영향이 이 이야기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적 연설이 끝난 후에도 남는 것은 투쟁과 상실 그리고 저항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카메라에 거의 비추지 않는 목소리들이지만 동맹국들이 서로를 낯설게 여기고 시장이 분열되며 평범한 시민들이 단 한 번의 서명으로 미래가 재정의될 수 있음을 깨닫는 올해의 가장 진실된 모습을 그려냅니다. 캐나다에서는 확신과 자율성이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상실감과 불확실성이 감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현실은 같다. 정치적 결정에 무게를 지고 있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부모들, 불안정한 미래를 마주한 젊은 전문가들, 시장 변동을 지켜보는 농부들,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규모 기업가들. 그들이 바로 이 위기의 진정한 얼굴들입니다. 그들은 세계화가 먼 이야기만이 아니라 빵값, 유가 상승, 고용 불안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이들입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그 영향은 배가 된다. 유럽 정부들은 캐나다의 움직임이 초래할 결과를 신중히 가늠하고 있다. 아시아 수도들에서는 관심사가 분명하다. 관찰하고 배우고 필요하다면 따라하는 것이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조용히 기뻐하며 서방 진영의 균열 하나하나가 새로운 영향력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더 큰 공간을 의미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캐나다의 조치는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 동맹 관계를 재정의하고 미국이 더 이상 절대적 중심이 아닌 다극체제의 형성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정표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 올까? 쉬운 답은 없다. 이 위기는 즉흥적인 회의나 막판 협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장기적인 개혁, 신뢰 재건, 무엇보다도 그 영향을 가장 먼저 겪는 이들, 노동자, 가족, 국가의 사회 경제적 삶을 지탱하는 전체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의지를 요구하는 심오한 과정이다. 이것이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서 드러나는 가장 가혹한 교훈일 것이다. 지도자들이 관세를 무기로 동맹을 분쟁의 장으로 만들 때 그 대가는 궁전이나 내각에 돌아가지 않는다. 그 대가는 부엌과 슈퍼마켓, 농경지에 퍼져나간다. 결국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사람들이다. 이야기와 꿈, 책임을 지닌 실제 사람들이다. 세계는 필연적으로 계속 지켜볼 것이다. 이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몇 달간 취해질 각 단계는 이미 역사적인 분열의 결과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과감히 길을 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따라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할지 아니면 용기를 내어 방향을 재조정할지 결정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실 이상의 이해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필수 도구를 제공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을 비롯한 국제 정치를 좌우한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은 독점 이북입니다. 그들의 행보, 결정, 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접근 방법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캐나다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시작했나요? 아니면 아직 화해의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저희의 향후 콘텐츠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현재를 형성하고 미래를 재구성하는 위기의 분석과 전개 과정을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신뢰 그리고 이 성찰의 공간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굳건하고 경계하며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하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